미군 조종사가 적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미국이 꺼내드는 가장 비밀스러운 카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극비 작전의 지정학적 이면을 파헤쳐 봅니다. 고문실에 갇혀 절망에 빠진 조종사. 그때의 벽이 폭발하며 검은 복장의 요원들이 나타납니다. 지옥에서 온 구원자들. 바로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타국의 영토에 몰래 특수부대를 보내 감옥을 습격하는 행위. 이것은 전면전을 부르는 전쟁 행위일까요? 아니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구출일까요? 조종사 구출을 위해 날아가던 구조 헬기에 청천벽력 같은 무전이 날아옵니다. 작전 취소, 조종사가 생포되었다.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조종사 탐색 구조 작전은 끝났습니다. 대신 미국이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비밀스러운 무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패하면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비인질, 구출작전. 이른바 플랜 5 하나 가동됩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행동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사건 발생 직 워싱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F-15 전투기가 이란 영토 내에서 격추당한 것도 문제지만 조종사가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미군 조종사는 단순한 포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카드이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최고의 선전 도구입니다. 따라서 구출 작전의 90%는 정보 전쟁입니다. 위치를 모르면 아무리 뛰어난 특수부대라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정보기관들이 총동원되는 순간입니다. CIA와 국가안보국 NSA는 이란 내에 심어둔 휴민트, 즉 스파이망을 가동합니다. 동시에 통신감청과 정찰 위성을 통해 적의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조종사가 수감된 비밀한간의 지하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적군의 무전 주파수 변화, 차량의 이동 경로 패턴 등이 모두 분석 대상이 됩니다. 시간은 결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포로가 가혹한 고문으로 망가지거나 적의 선전 매체에 강제로 등장하기 전이단 며칠 내로 모든 작전을 끝내야만 합니다. 만약 조종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면 중동 지역의 미군 작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명구조 이상의 전략적 위기입니다. 마침내 위성사진과 현지 스파이의 정보가 교차 검증됩니다.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수용소가 특정됩니다. 이제 공은 백악관으로 넘어갑니다. 대통령과 수뇌부들이 모인 상황실. 이란 영토 깊숙이 군대를 보내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작전 실패의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이었던 독수리 발톱 작전의 참혹한 실패는 아직도 미군의 뼈아픈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로를 방치하는 것은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백악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작전 개시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합동특수전사령부, 이른바 JSOC 산하의 티어 1 특수부대가 움직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지구상에 단 2곳뿐입니다. 육군의 델타포스와 해군의 대북그룹입니다. 이들은 전면전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군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근접전투, 즉 CQB와 인질 구출에 극도로 특화된 암살 및 구조의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수만 번의 훈련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반사신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이번 작전의 주축은 육군 기반의 델타포스가 맡게 됩니다. 작전명은 철저한 기밀에 붙여집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은 즉각 모형 세트장으로 이동합니다.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이란의 수용소와 동일한 구조의 건물을 짓고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합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합니다. 문이 안 열릴 경우, 적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심지어 조종사가 부상을 입어걷지 못할 경우까지 수십 가지의 플랜이 세워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전은 이란의 대공방어망이 취약한 심야 시간을 노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란의 촘촘한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는 일뿐입니다. 은밀한 침투, 스텔스, 인서션 단계입니다. 이란 깊숙한 내륙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기 위해 일반 헬기가 아닌 특수한 수송수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 당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 기종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 개조형 스텔스 블랙호크 헬기가 경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헬기는 소음 감소 설계와 특수 도료가 적용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망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밤의 암살자에게 완벽한 날개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이란 국경을 넘은 스텔스 헬기들은 지형 지물을 아슬아슬하게 타며 초저공 비행을 시작합니다.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헬기 내부의 델타포스 요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침묵을 지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의 심박수는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수많은 실전이 만든 강심장들입니다. 목표 건물 반경 몇 킬로미터 밖. 헬기는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며 요원들을 조용히 떨궈놓고 즉시 상공으로 이탈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발소리조차 죽인 채 요원들은 어둠과 동화되어 목표 수용소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경비병들은 미군이 자신들의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외부 초병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총에 의해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조용히 무력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티어 1부대의 압도적인 은밀함입니다. 마침내 수용소 본건물 외벽에 도달한 요원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내부의 적이 상황을 파악하고 포로를 해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브리칭, 즉 강제 진입의 순간입니다. 요원들은 철문에 특수폭약을 부착합니다. 폭발의 압력을 한 방향으로만 집중시켜 문을 날려버리는 정교한 폭파 기술이 사용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종이장처럼 뜯겨 나갑니다. 보유했던 감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문이 날아감과 동시에 요원들은 성광포금탄을 방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과 고막을 찢는 굉음이 이란 경비병들의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성광탄이 터진 직후 검은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여진 죽음의 무용과도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술적 움직임입니다. 이란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여 총을 들기도 전에 요원들의 소음기 장착 소총이 불을 뿜습니다. 단발 사격으로 적의 미간을 정확히 타격하여 반격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인질 구출 작전의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요원들이 방에 진입하여 인질범과 인질을 구별하고 방아쇠를 당기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단 1초도 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델타포스는 수만 번의 훈련으로 이 불가능을 반사신경으로 만들어냅니다. 조종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적. 요원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적의 머리만을 골라 쏘는 초인적인 사격수를 보여줍니다. 이 찰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5인 사격으로 조종사가 사망한다면 그것은 이란군의 처형보다 더 끔찍한 정치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요원들이 짊어진 압박감은 한 국가의 운명과도 같은 무게입니다. 방 안의 모든 위협이 제거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경비병들은 쓰러졌고 짙은 화약 냄새만이 감옥 안을 채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물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어두운 간방 구석.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조종사를 발견합니다. 요원 중 한 명이 다가 가신원을 확인합니다. 지휘부로 짧고 명확한 무전이 날아갑니다. 잭팟 확인. 타겟을 확보했다. 워싱턴 상황실에 짧은 안도의 한숨이 흐릅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구출작전의 진짜 위기는 항상 탈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요원들은 즉시 조종사에게 방탄조끼를 입히고 방탄 헬멧을 씌웁니다. 혹시 모를 교전에 대비해 구출 대상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조치입니다. 조종사는 공포와 충격으로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원들은 그를 부축하거나 필요하다면 들쳐업고서라도 신속하게 건물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부대의 진영은 공격 모드에서 철저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조종사를 중앙에 두고 사방을 경계하며 헬기가 대기 중인 추출 지점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용소의 폭발음은 이미 이란군의 경보망을 울렸습니다. 기지 외곽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대규모 증원 병력이 무장한 채 트럭을 타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특수부대원들이 수백 명의 정규군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탄약은 제한되어 있고 포로를 보호하며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 이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밤하늘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구출 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군의 진정한 화력, AC-130 건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전함이라 불리는 AC-130은 열화상 카메라로 몰려오는 이란군 차량 행렬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그리고 자비 없는 죽음의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05mm 곡사포와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습니다. 지상에 닿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이란군의 접근로가 말 그대로 초토화됩니다.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입니다. 건십이 하늘에서 불의 장벽을 만들어 적의 접근을 차단하는 사이 요원들과 조종사는 약속된 추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밤하늘에서 스텔스 헬기가 다시 내려옵니다. 신속하게 헬기에 탑승한 대원들, 문이 닫히고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마의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헬기는 다시 초저공 비행으로 이란의 영공을 빠져나갑니다. 국경을 넘어 안전지대에 진입했다는 무전이 울릴 때까지 헬기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마침내 이란 영공을 벗어나 우방국 기지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그제서야 워싱턴 상황실에 굳은 얼굴들의 미소가 번집니다.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를 넘긴 순간입니다. 이 구출 작전의 성공은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이 자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무력 시위이자 경고입니다. 적국에게는 공포를, 동맹국에게는 강력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란은 자국 영토 한가운데가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겠지만 확전을 두려워해 침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전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기가 추락하거나 특수부대원들마저 포로로 잡혔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극비인질 구출 작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결정체입니다. 완벽한 전술과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야만 가능한 예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특수부대의 화려한 액션이면에는 이처럼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델타포스의 플랜 B, 그것은 미국이 결코 꺼내고 싶지 않지만 필요할 때면 주저없이 뽑아드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단검입니다. 미군은 한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산과 감수해야 할 지정학적 리스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명의 전우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미군의 확고한 철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정신적 무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란과 같은 적대국이 미군 포로를 확보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인질극이 아닙니다. 첫째, 첨단 군사기술의 유출입니다. F-15 조종사는 레이더 주파수, 전술 데이터 링크, 그리고 동맹국들의 연합작전 계획 등 1급 비밀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둘째, 선전전의 승리입니다. 미군 조종사가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 강제로 자백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된다면 미국의 외교적 체면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셋째, 중동 내 친미 동맹국들의 동요입니다. 미국도 자국 군인을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라는 의구심은 동맹체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델타포스를 투입하는 모험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포로 구출은 인도주의적 사명인 동시에 냉혹한 국익의 실현입니다. 이번엔 작전에 투입된 무기 체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텔스 블랙호크는 어떻게 이란의 촘촘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설계와 비행 전술에 있습니다. 헬기의 로터블레이드는 소음을 줄이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고 기체 표면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 추적 비행이라 불리는 전술입니다. 산맥과 계곡 사이를 스치듯 낮게 날아 지형 지물을 방패 삼아 레이더 전파를 차단하는 고도의 비행 기술. 이 비행은 조종사에게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를 요구합니다. 야간 투시경에만 의지한 채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비행입니다. 그리고 지상 작전의 핵심인 브리칭. 폭약으로 문을 부수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보지만 실전에서는 폭약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폭약이 너무 적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 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너무 많으면 폭발의 파편이 건물 내부의 인지를 덮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산이 필요한
화학예술입니다. 또한 델타포스 요원들이 사용하는 소총은 실내전에 맞게 총열이 짧게 개조되어 있습니다. 좁은 복도와 방 안에서 총구를 빠르게 돌리기 위한 최적의 세팅입니다. 조준경 역시 근거리에서 적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사이트를 장착합니다. 두 눈을 뜨고 사격하여 주변의 넓은 시야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장비와 전술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속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적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먼저 제압하는 것, 그것이 인질 구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겉으로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미국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될지도 모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이라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며 맹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무대 뒤편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비공식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타격 능력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억지력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중동의 잠재적 적성국들은 자신들의 지하 요새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는 향후 외교 협상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카드가 됩니다. 이러한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입니다. 혈통 같다고 믿었던 방공망과 수용소가 단 몇십 분 만에 뚫렸다는 사실은 군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출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을 미국의 의도대로 유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수부대를 활용한 인질 구출 작전은 언제나 국가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1976년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이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억류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특공대는 4,000km를 나라가 기적 같은 구출극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1980년 미국의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은 모래폭풍과 헬기 충돌로 인해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는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이어졌고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뼈아픈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JSOC가 탄생했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24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통합된 특수작전 지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델타포스와 대북으로는 그 시스템의 칼끝입니다. 구출된 조종사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까요? 적지에 추락하여 홀로 남겨졌을 때의 공포와 절망감은 인간의 정신을 깎아먹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죠. 하지만 감옥문이 부서지고 성조기를 단 미군이 자신을 부르는 순간 그 절망은 기적으로 바뀝니다. 조국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구출 사례는 전 세계에 파병된 수많은 미군 장병들의 사기에 직결됩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면 국가가 반드시 구하러 온다는 믿음은 군대의 전투력을 결정짓습니다. 반대로 구출부대원들이 겪는 트라우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 작전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헬기에 오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지만 그들은 국가의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이름 없는 영웅들입니다. 미래의 인질 구출 작전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무인 드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특수부대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건물을 파괴하는 것은 미사일로 충분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적과 인질을 구별하고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섬세한 작업은 오직 훈련된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AI는 1초의 순간에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공포에 질린 인지를 다독이며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인간의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기술의 지원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소소형 정찰 드론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증강현실 고글이 요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고 포로의 손을 잡고 헬기로 뛰는 것은 델타포스 요원들의 몫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작전의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미군 조종사가 이란에 생포되었을 때 가동되는 가상의 구출 시나리오 플랜 B의 전 과정을 지정학적 관점과 전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보 수집부터 스텔스 침투, CQB 우리랩, 그리고 건십의 공중 지원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단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어긋나면 작전은 실패하고 그것은 곧 초강대국의 굴욕이자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델타포스가 짊어진 무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이익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힘이 없으면 정의를 지킬 수 없고 의지가 없으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극비구출 작전은 이 잔인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무력투사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 끊임없는 실전경, 그리고 목숨을 거는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지도와 지정학을 이해할 때 이러한 군사작전의 메커니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력은 곧 외교력의 가장 든든한 뒷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행동으로 그들의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자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밀한가에서 벌어지는 3초간의 총격전, 그 짧은 순간에 세계의 질서와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한 인간의 생명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델타포스의 플랜 B 시나리오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평화의 경계는 때로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벌이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게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경제와 지정학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군사전술의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지식이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세계의 경제 지도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중 이러한 인질구출 작전에 더 적합한 부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육상작전에 특화된 델타포스일까요? 아니면 빈라덴 암살의 주역인 대부그루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의 극비전술과 세계의 지정학적 위기를 더 깊이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세계 경제지도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평소 밀리터리 작전이나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친구나 커뮤니티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채널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가장 깊이 있는 지정학 및 전술 분석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특수부대의 퇴로를 열어준 하늘의 전함 AC-130 건십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실전 사례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